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11도 내외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또 밤부터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아침보다도 조금 더 춥습니다. 경북 내륙 곳곳에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1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비 예보가 생겼는데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밤이 되면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동해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도 오후부터는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0도, 영덕과 포항, 경주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7도, 독도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동해 전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은 내일도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아침에 기온이 잠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서해안에 집중됐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내륙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워낙 감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 3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경주의 한 양계장. 지난주부터 일주일마다 해오던 농장 소독을 요즘 들어 하루에 한 번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조류 독감으로 산란계 53만여 마리를 매몰한 경주 지역 양계 농가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습니다. 유입을 최대한 막고는 있고 우리도 입식은 자제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서해안이나 이쪽 발생 지역을 바라봤을 때는 철새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도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이 새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북 지역에서 기르는 닭과 오리는 3,500만 마리로 이 가운데 경주가 217만여 마리로 가장 많습니다. 경북은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이지만 안심하기는 힘듭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유전자가 변이된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가금류가 죽을 만큼 치사율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전남 해남 최초 발생한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동일성을 띠고 있고 2014년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교하여 폐사율과 전파력이 상당히 높아 방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북 오리 농장에 들른 차량이 경북 봉화군의 농가 두 곳에 새끼 오리를 운반한 사실이 드러나 오리 14,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AI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 간 가금류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북 지역 자치단체와 농가마다 차단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7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경주에서 발생한 9.12 지진의 여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여진 발생 건수는 모두 534회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 경북 쪽 국회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무소속 홍일학 의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 강석호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4명 정도가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시간이 갈수록 탄핵에 찬성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준공한 경주시 외동읍의 산업단지에서 일주일째 폐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의심업체 한 곳을 조사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는 행정기관이 늑장 대응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준공한 경주시 외동읍 9호 2 산업단지에서 짙은 남색의 폐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 수십 톤씩 벌써 일주일째 무단 폐수 방류가 계속되면서 하천 바닥에는 시커멓게 침전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 소하천과 연결된 산업단지에서 최근 폐수 배출 의심업체 한 곳을 적발했고 국과수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불과 2달이 지난 신설 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해 폐수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폐수 방류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며 경주시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일주일 가까이 이걸 그대로 계속 방류가 된 거잖아요. 차단 조치가 안 되고 그게 저희들은 일단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하천 바닥에 보직포와 볼을 설치했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업체 한 곳에 대해서 조사 중이며 볼을 5군데 설치해서 최대한 침전을 시켜서 더 이상 환경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주시 외동읍 일대에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환경오염 사고를 막기 위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93.4로 한 달 전에 비해 6.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지표별로는 생활 형편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가 89로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떨어졌고 앞으로 경기 전망 지수는 61로 한 달 전 80보다 19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의 비관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생태 하천 복원을 위해 내년에도 4개 신규 사업을 포함해 시군 18개 하천에 사업비 5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하천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어도를 설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적인 동식물을 보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울진 남대천은 내년부터 2년간 44억 원을 투입해 은어와 연어가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복원하고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경주 복천에도 내년에도 어도와 여울 등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승강장 가운데 상당수가 위치나 규격이 잘못 설치돼 버스 승객과 기사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뒤늦게 정비하기로 했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내의 한 버스 승강장. 승강장이 차도와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다 보니 바로 앞에 주차 차량들로 인해 버스가 진입을 못합니다. 또 다른 승강장. 버스 정차구역인 버스베이가 마련돼 있지만 규격이 작고 진출입 연결도로가 너무 짧아 있으나 마납니다.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 위험까지 우려됩니다. 버스베이는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하기 쉽도록 인도 쪽으로 움푹 들어간 공간으로 포항 지역 승강장 400여 곳에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엉망인 곳이 많고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몰려 승객들은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가끔씩 좀 인도하고 거리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뒤에서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죠, 내릴 때.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도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부터 10m 안에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겁니다. 우후죽순 설치된 버스베이와 승강장은 도로 경계석에서 50cm 이내에 정차를 해야 하는 버스 기사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평소 운행하면서 보면 버스가 승강장으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버스 승강장이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워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민원이 잇따르자 포항시는 관내 1,500개 버스 승강장을 전수조사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관내 도로 버스 승강장하고
버스회하고 지금 2차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이제 기준이 안 맞는 거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안 맞는 데는 조금씩 저희가 정비를 좀 해야 돼요. 잘못 설치된 승강장이 버스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사고 위험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원전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주변 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포항시의회 정석준 의원은 최근 폐회한 임시회에서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 지역에만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30km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구소련 체르노빌은 통제구역과 주민 이주 범위를 원전 반경 30km 이내로, 일본 후쿠시마도 원전 반경 20km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이 노인 인구 증가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데도 자동 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 자동 제세동기의 법적 의무 설치 대수가 1,220여 대지만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는 89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봉화와 울릉은 법적 의무 대수보다 많이 구비하고 있고 안동과 경주, 울진 등은 모자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가운데 친일 독재 미화 등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여의 논란 끝에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지필진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현대사의 경우 지필진은 역사 비전공자와 보수 성향 인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며 뉴라이트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대한민국 수립을 하는 참여한 사람들은 설사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면죄부를 받고 이어서 공로를 인정받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어떤 친일파들의 신분 세탁용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지난주 금요일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에서 빠진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도 정부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방침대로 결과에 따라서 그냥 계속 추진하겠다,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국정이 될지, 검정 혼용이 될지는 아직까지도 다 모르는 이야기들이니까. 현장에서는 국정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교육과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율적인 수업을 하고 불복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장 선생님들은 이제 부교재라든지 PT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 가운데 불복종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지필진 31명 가운데 현장 교원으로 포함된 대구의 한 사립학교 교사는 현장 교사들은 지필진의 기술을 검토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6년 우수 외식업지구 평가에서 포항 설머리 물회지구가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19개 지구가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는 3개 지구가 선정되는데 설머리 물회지구는 고객 만족도와 지속 가능성, 위생 청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포항 설머리 물회지구는 전통 물회를 특화해 조성된 외식업지구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23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관내 소규모 학교 59곳을 통폐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에서 본교는 15명 이하, 분교는 1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모두 59곳이 통폐합으로 폐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교육부 기준 소규모 학교는 모두 463곳에 이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가습은 물론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는 녹색 식물을 농촌진흥청이 추천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녹색 식물을 가꾸고 있습니다. 세균 등의 위생 문제 때문에 가습기 대신 식물을 선택했습니다. 환절기 건조한 날씨에 감기에 걸리기 일쑤였지만 식물을 키우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이 목도 칼칼하고 실내 습도도 많이 낮아서 눈도 따가웠어요. 근데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니까 습도도 올라가고 미세먼지도 제거되어서 상쾌하고. 농촌진흥청이 천연 가습과 공기 정화 효과가 큰 식물 3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열대 식물인 수염 탈란드시아, 뿌리가 없어 나무나 바위 등에 붙어 사는데 잎에 솜털처럼 하얀 모형이 발달해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빨아들입니다. 보스턴 고사리도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정화하고 담배 연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또 아이비는 벤젠과 암모니아 등 각종 화학물질을 제거해 새집 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커서 집들이 선물로도 제격입니다. 기공의 크기가 크게는 20에서 30 마이크로 정도인데 우리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가 기공을 통해서 직접 흡수돼서 제거되기도 합니다. 가습과 공기 정화를 위해서는 실내 부피의 2%, 면적 대비 5% 정도 식물을 기르면 가장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다문화 결혼과 이혼, 출생아 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결혼은 경북 지역 1,240건, 대구 지역 747건으로 전체 결혼 대비 다문화 결혼 비중이 경북 지역은 2013년 7.3%에서 지난해 6.9%로, 대구 지역은 2013년 6.4%에서 지난해 5.9%로 줄었습니다. 지난 2014년 대비 지난해 다문화 이혼도 대구 경북 지역 각각 18%와 11% 줄었고 출생아 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각각 7.5%, 10%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11년 시행된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 등으로 다문화 결혼이 줄면서 이혼과 출산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싸게 임대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포항시 흥해읍과 오천읍에 이어 기계면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10억 원을 들여 기계면 인비리에 사무동과 임대 창고를 짓고 콩 탈곡기와 들깨 탈곡기, 승용 예초기 등 21종의 40대의 기계를 확보해 이달 중순부터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희망 농민들은 전화나 인터넷 등의 예약을 통해 1회에 최대 3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기종에 따라 1일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포스텍 화학과 박문정 교수 연구팀은 나노 구조를 가진 고분자층에 양쪽성 이온을 넣어 1V 이하의 낮은 전압으로 재빨리 반응하는 구동장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박문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앞으로 인공근육과 생체 모방형 디바이스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여자전자고등학교 축구부 3학년 최예슬 선수가 일본 여자 프로축구 최강팀인 아이낙과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측면 수비수인 최예슬 선수는 몸싸움에 강하고 정교한 패스 실력을 갖춰 고교 1학년부터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최예슬 선수는 우선 일본에서 주전 풀타임 선수로 활약하는 것이 목표이고 앞으로 일본 리그를 주름잡는 한국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아침보다도 조금 더 춥습니다. 경북 내륙 곳곳에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1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비 예보가 생겼는데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밤이 되면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동해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도 오후부터는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0도, 영덕과 포항, 경주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7도, 독도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동해 전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은 내일도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아침에 기온이 잠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